셋, 하나. 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자, 제 앞에 노트북이 한 대가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제품은 조선의 서피스 아이나비 탭입니다. 자, 제가 왜 조선의 서피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냐면은 이렇게 본체와 키보드를 분리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서피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게 된 거고, 이 제품의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하나하나 제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속속들이 말이죠. 자, 그럼 제가 사용하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뿅! 이 속았지? 디자인은 나쁘진 않아요. 아주 예쁘게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구색은 갖춰놓은 디자인입니다. 측면과 후면은 은색을 사용해서 깔끔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아주 못나 보이진 않는다, 기본 정도는 한다, 이런 느낌이려나요? 다만 마감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여기 보시면 모서리 부분에 표면 휘처리가 조금 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카메라가 없지만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퇴화기관처럼 말이죠. 중국산 태블릿에서 몇 가지 성능들이 추가되고 제외되기 때문에 군데군데 아쉬운 부분들이 보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킥스탠드를 통해서 본체를 세울 수도 있는데요. 원하는 각도로 고정시킬 수 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름 고정이 잘 되는 편입니다. 물론 힘을 줘서 누르면 약간 흔들리긴 하는데 그럼에도 고정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크기는 가로 291mm, 세로는 180mm, 두께는 9.7mm, 본체의 무게는 750g이고요. 키보드의 무게는 250g이에요. 그래서 합계가 1kg이 나가죠. 베젤로 인해 약간 사이즈가 커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휴대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크기죠. 거기에 키보드까지 가지고 다녀도 1kg입니다. 이게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은 운동하세요. 아이 그럼요. 예, 헬스 다니세요. 상단에는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좌측엔 이어폰 잭과 USB-A 3.0 포트가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우측엔 DC 잭, 마이크로 HDMI, USB-A 3.0이 있습니다. 하단은 키보드 연결 부위가 위치해 있네요. 포트가 부족한 게 느껴지시죠? USB 포트가 하나 정도만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네요. 베젤은 11.6인치에 비해서 조금 넓은 편입니다. 물론 저가형 태블릿 PC라서 얇은 베젤까지 기대하기는 좀 그렇죠. 클레어 패널을 사용하고 있고 FHD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건 무난하죠. 그런데 터치와 펜이 지원됩니다. 저가형 노트북인데도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간 건 매우 칭찬합니다. 색역대를 알아보면 sRGB는 93%, 어도비 RGB는 69%, 밝기는 50%는 118 칸델라, 100% 시에는 230 칸델라가 나왔는데요. 색상 정확도는 청록색을 제외하곤 엄청 좋은 수준이에요. 결과가 제일 못 나온 것 같아서 제가 2번을 해봤는데 똑같더라고요. 정리해보면 패널은 어둡지만 색상 관련해서는 수준 이상인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앞서 펜이 지원된다고 했죠. AAA 건전지 1개를 넣어야 사용할 수 있고요. 1024P랍이 된다고 하는데 사용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펜 쪽이 화면과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금방 포인터를 놓쳐버리기도 하고, 이때 팜레스트가 작동하지 않아서 원치 않는 터치가 되기도 합니다. 펜 추가해줬으니까 쓰던지 말던지 적응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요. 이거 참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물론 PDF 주석을 다는 용도로는 충분하지만 드로잉을 한다든지 세밀한 작업에 필요한 용도로는 부족한 스펙이지 않나 생각해보네요. 키보드는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들부들합니다. 서피스 키보드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키보드 타건감은 아주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저렴한 플라스틱의 느낌이 들긴 해요. 그리고 세워서 타건했을 때 불안한 느낌이 전해집니다. 아무래도 하중을 지지할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인데요. 낮춰서 사용하면 되긴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터치패드 커서는 응답 속도가 조금 늦긴 하지만 나름 잘 따라오는 편입니다. 멀티터치도 잘 되고요. 다만 상하가 좁기 때문에 끝부분이 걸리기도 하고 클릭할 때의 압력이 높은 편인데요. 확실히 저가형에서 느낄 수 있는 딸깍거림이에요. 에이 형, 터치패드가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애플, 삼성, HP 중고급형 쓰시다가 이지고 11 터치패드 쓰면 제가 왜 이렇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어요. 스피커 음질은 차분하게 잘 깔리긴 하나 최대 볼륨이 너무 작습니다. 스마트폰보다 소리가 작아요. 가격 차이가 있다곤 하지만 크기가 몇 배인데. 자, 이제 성능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CPU는 셀러론의 N3450, 램은 DDR4 4GB, 저장소는 기본으로는 eMMC 64GB가 주어지고 저는 추가로 SSD 128GB를 꽂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품 윈도우 10 홈 S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를 공짜로 쓸 수 있는 거죠. 우선 배터리 절전 모드와 최고 성능의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CPUG 싱글코어는 159점, 멀티코어는 631점인데요. 간단하게 성능 테스트를 해봐도 N3450 CPU의 한계가 명확하게 느껴지죠. 최신 데스크탑, 노트북에 비하면이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가벼운 단일 작업, 웹서핑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거나 문서 작업, 그렇죠. 문서 작업용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영상은 4K까지 시청할 수 있으나 페이지를 넘기거나 다른 영상을 보기 위한 액션에는 조금 버벅이는 편이에요. 딱 N340 CPU가 커버할 수 있는 영상 시청, 문서 작업, 웹서핑의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키보드 탈부착이 가능하고 터치가 지원되고 펜을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끝! 배터리 소모에 대해서 알아보면 화면 밝기는 100%, 스피커 볼륨은 50%, 유튜브에서 풀 HD 영상을 시청했을 때 완충에서 10%까지 약 2시간 51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전원 모드에 따라서 크게 성능 차이가 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밝기를 낮춰서 사용한다면 3시간 30분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충전 시간도 알아봐야겠죠.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저가형에서는 2시간도 훌쩍 넘어가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충전 속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펜 소음은 펜이 없어서 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뭐 측정하고 말 게 없어요. 그냥 안 들립니다. 그럼 마무리로 뿅! 자,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아이나비 10.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능이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고 물론 뭐 터치와 펜, 탈부착이 가능한 키보드가 주어진다고는 하지만 이 아쉽다, 애매하다 이런 단어가 계속 떠오르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몇 가지 해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격을 낮추는 거죠. 가격을 한 5만원, 아니 5만원은 아니고 한 6만원 정도 낮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벤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쿠폰도 붙일 수 있고 뭐 카드 할인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 제품을 구매할 거란 말이죠. 그 가격에서 6만원 정도를 더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성비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CPU를 바꾸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의 CPU는 너무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 시리즈나 아니면은 N4100 이상의 CPU를 탑재를 해야지 지금보다 훨씬 더 쾌적한 성능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물론 두 가지 방법 다 쉬운 방법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재고로 남게 될 겁니다. 뭐 재고로 떠하는 방법보다는 1번 방법이 낫고 그리고 차 세트 방법 준비 중에서 2번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정도라고 하면은 해결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네요. 애매합니다. 아쉬워요.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아이나비 탭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주 못 쓸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뭐 쾌적하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방법은 뭐다? 가격 다운이다.